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2월 3일, 그러니까 1월달 시장이 종료가 됐고 2월달 시장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아무리 뭐 트럼프의 관세 영향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무지막지하게 2월달 첫 거래부터 좀 시장을 많이 빼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에 제가 레벨업을 찍어 드렸다시피 금요일날에는 생각보다 잘 버텼고, 근데 오늘은 기대보다도 훨씬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후장에도 당연히 회복할 기미는 보여지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 상태로 간다면은 1470원까지도 또 넘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웃나라인 이제 일본 증시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당연히 좋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같은 장에는 웬만해서는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관망이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시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읽어주면서 오늘 같은 날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도 된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기다렸던 2450포인트를 어쨌든 깼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위주로 깼단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다우도 한시 기준, 여기 나스닥도 한시 기준, 그 다음에 S&P 500도 한시 기준, 다 똑같은 요 시간대 떨어졌죠. 러셀 2000도 한시 기준. 보시면 요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2월 1일이었거든요. 저는 여기에 조금 탐구를 해보고 싶은데, 원래는 2월 1일 날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2월 4일로 바꿨단 말이에요. 주말을 보내고, 미국도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을 보내고 2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거의 확정 사인을 하면서 요때 떨어지긴 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펜타닐 문제라든지 불법 이민자 문제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관세 부과가 또 없던 일로 갑자기 썰물처럼 또 빨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겁에 파랗게 질린 증시에 대해서는 도망갈 필요는 없다.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해석이 돼서 과도하게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국내 증시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뭐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당연히 많이 빠졌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는 딥시크 때문은 아니에요. 보시면 일단은 딥시크 영향은 금요일날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거기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도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 AMD도 반등하고 한 거 보니까 크게 오늘 정도만 이렇게 주가 반응하고 월요일부터는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하이닉스보다 또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위주로 5% 가까이 떨어졌어요.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HBM 때문이죠. 그 다음 기업이 어디냐, 바로 여기 LG전자. 좀 내려드릴게요. LG전자가 7.6%, 역시나 멕시코 공장에 세탁기와 건조기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LG전자 직격탄을 맞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기정사실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충격파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완전 차트는 지금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이닉스도 금요일날 10% 떨어지고 오늘 4%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LG전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오늘 7%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트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거기서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냥 돈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단 나가자 라고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해버리시는 분들, 그런 유행이 첫 번째 유행이고, 두 번째 유행은 뭐냐, 이렇게 시장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죠.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을 갑자기 추가 매수해버리는 그런 약간 경거망동한 행동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 제가 얼마 가격까지 봐야 된다라고 금요일날 찍어 드렸어요. 그 가격까지는 일단은 떨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직 제가 17만원, 16만 5천원짜리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요 자리까지 내려와야 돼요.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 자리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정도 사이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조금 살만하겠다라는 요 자리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이틀 정도 내려왔다고 해서, 요날 내려왔고 또 오늘도 추가 하락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SK하이닉스가 관세 영향도 있고요, 딥시크 영향이 끝났다라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딥시크는 엔비디아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또 떨어지고 있죠. 예, 장중에는 반등을 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엔비디아 흐름이 반등을 했었는데 관세,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아마 엔비디아 칩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조정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16만 5천원, 17만원 정도 사이 자리까지는 어느 형태로 내려오는지 지켜보셔야 된다. 오늘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좀 없으리라고 생각이 좀 바래봅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차트가 꺾였어요. 이거 보나마나 꺾였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부러 제가 네이버 증권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HTS 깔 필요 없이 이걸로 하셔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거 꺾였죠. 여기서 지금 LG전자가 왜 꺾였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8만원에서 8만 5천원짜리를 이렇게 지탱을 해주다가 오늘 완벽하게 장대 음봉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이런 차트는 물론 뭐 차트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깨졌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밑에 내려와서 언제? 자리를 잡아줄 때, 그때가 완전히 천운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다가 가장 많이 파는 애들이 SK하이닉스, LG전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많이 파냐? 뭐 오늘 2차전지 떨어진 거는 이제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고,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도 많이 팔고요. 결국엔 미국 향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화학 중에서 LG화학. LG화학 많이 떨어졌죠.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 보시면 SKC보단 덜 떨어졌는데 얘는 일단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이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봐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쪽. 이쪽이 뭔가요? 이쪽. 얼추 비슷비슷하죠. 보시면 아모레지, 코스맥스, APR, 그 다음에 한국콜마,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요때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제가 아마 아마존 그 사이트 가가지고 막 공부시켜드리면서 미국의 화장품도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액이 유일하게 100% 넘게 늘고 있는 게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당연히 때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이런 관세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몰랐던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요, 저도 정답이 없어요. 그때는 저는 손절을 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심지어 손절을 해버리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잖아요. 네, 알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그게 단지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도 뭐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네, 뭐 이렇게 그냥 으름장만 놓고 별로 액션을 취하는 게 없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두드려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간다 라고 하기에는 한 표를 던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지금 주가 레벨단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간다? 뭐 이번 주 정도는 이제 미국 졸트 보고서라든지 고용 보고서 이런 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치만 지금 2453포인트에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종목이 괜찮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들은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치만 추가 매수 잡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건 지금 요런 거 SK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깨졌어요.
추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라.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떨어진 것만큼 한 번에 복구를 시켜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소형주들은 한 번에 복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상한가까지 합쳐서도 100개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한 250 종목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뭐냐? 히토류. 중국과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일어나면 히토류 쪽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쪽이 좀 올라가는 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다행히도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 시장이 계속해서 눌려가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좀 해보고, 그 반면에 조금 좋았던 섹터는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 쪽이 좀 버텨주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좀 버텨주고, 일단은 바이오 쪽은 5% 넘게 떨어진 데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막 파란색은 아니죠. 푸르딩딩하진 않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난세의 영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해서 카카오와 뭐 협의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서 카카오가 올라가면서 네이버,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딥시크 영향 때문에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기엔 어렵고, 그냥 관세, 원래 예견되었던 관세가 직접적으로 진짜 관세 때리는구나 하면서 시장이 좀 파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일본 증시도 현재 2.5% 정도 니케이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안정감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면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기아차의 외국 공장은 멕시코이기 때문에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낙폭이 더 크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기아, LG화학, LG그룹이 많네요. 결국엔 미국향이 지금 많은 요런 SK와 LG, 기아, 그 다음에 중소형 화장품 단들, 요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없었던 악재는 아니고 예상 못했던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텨보셔라. 그리고 너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추가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다면 굳이 지금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반등을 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또 추가 매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분명히 한 10분, 12분 동안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요.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